안녕하세요. 요새 날씨도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다들 무탈하게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집은 요즘 거의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드라마 사랑과 전쟁을 찍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네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 끄적여 봅니다. 저도 믿기지 않는 얘기를 읽고 나시면 아마도 저를 작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결혼한 유부남이고 저희 아내는 저보다 4살이 어립니다. 참고로 저는 41살이고 저희는 소개팅으로 결혼했는데 그때 제 나이가 36이었어요. 그때 결혼을 거의 포기하고 있었던 게 결혼하려고 소개팅도 꾸준히 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인연이 쉽게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팔자에 결혼은 없나 보다 하고 체념하고 있었어요. 아내와의 선자리도 크게 기대 않고 어차피 안 될 거라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한 호텔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는데 하얀 원피스를 입고 들어오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마치 천사가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당시 31살이었는데 얼굴은 굉장히 어려 보였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아내 역시 저를 싫어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아내의 직업은 간호사였고 아직까지도 일을 하는 워킹맘입니다. 대화할수록 말도 잘 통하고 생각도 깊은 모습에 제 처지에선 마음에 들지 않기가 힘들었었죠. 어떻게 이런 여자가 아직 혼자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요즘은 다들 결혼을 늦게 하니까 그렇다지만 제 예상보다 너무 좋은 여자여서 꼭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그 뒤로도 만남은 순조로웠어요. 아내도 제 데이트 신청을 거절하지 않고 그 후에도 일을 마치고 저녁을 같이 먹으러 가거나 영화나 콘서트를 보러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어야 했어요. 무슨 얘긴지는 아마 더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둘 다 나이도 적지 않고 아내 역시 결혼을 원하는 눈치에 당연히 결혼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어요.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만난 지 4번 만에 제가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쇳불도 당김에 뺀다고 제가 급하게 밀어붙였었죠. 그렇게 상견례까지 하게 됐는데 아내 아버님이 생각보다 키도 크고 젊고 멋지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아내도 물론 미인이지만 아내와는 다르게 생기셨는데 굉장히 미남형이셨어요. 첫인상이 참 좋으셨고 그래서 왠지 모르게 호감이 갔습니다. 아내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었는데 저랑 만나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아주 오래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더 애틋하게 느껴졌고 더욱 잘 대해줘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내를 예뻐하셨고 간호사인 점도 마음에 들어 하셨었죠. 어르신들은 집안에 병원 선생님이 들어온다고 좋아하셨었고 그 모습을 보니 은근히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은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일사천리로 신혼여행까지 다녀오고 저희는 서울 외곽 지역 쪽에 아파트를 하나 구해서 살림을 꾸렸습니다. 다행히 신이 보살펴 주셔서 예쁜 딸아이도 얻었는데 제가 이렇게 결혼도 하고 자식도 갖는구나 싶어 신기했습니다. 인연은 따로 있다는 게 정말 피부로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러던 중 장인어른께서 편찮으신 일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겉모습은 젊어 보이셔도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에 고장이 나는 거겠죠. 심각한 지병은 아니셨지만 아내는 아버님을 무척 걱정하고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라 더 그렇겠거니 했습니다. 아내가 전전긍긍하니 덩달아 저도 마음이 불편했고요. 그래서 장인어른 병원비도 제가 전부 부담하고 영양제며 건강보조제며 이것저것 많이 챙겨드렸습니다. 한날은 아내가 조용히 저한테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장인어른과 함께 사는 게 어떻겠느냐고요. 처음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장인어른과 함께 사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었죠. 하지만 아내가 저렇게 걱정을 하니 저로서도 거절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내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이었기 때문에 며칠 고민 끝에 흔쾌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4명의 동거가 시작됐는데 장인어른과 부인의 사이는 무척 부러울 정도로 좋았어요. 가끔은 질투가 날 정도였는데 나중에 저도 딸이랑 저런 사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퇴근해서 들어가는데 장인어른과 아내가 어딘가를 같이 다녀오더라고요. 팔짱을 끼고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펴서 걸어가는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평범한 부녀지간의 관계라고 하기엔 다정한 연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팔짱을 꼈다가 손을 잡았다가 깍지를 꼈다가 반복하는데
부녀 사이가 어떻게 저렇게 좋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쪽으로는 절대 상상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하루는 아침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결국 회사에서 탈이 나는 바람에 반차를 쓰고 일찍 귀가했습니다. 아내도 마침 집에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잘됐다 싶어 일찍 회사를 나온 거죠.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신발을 보니 모두 집안에 있는 것 같은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모두 나갔나 생각하고 제 방으로 들어간 그 순간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모두 집어던졌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장인어른과 제 아내가 그것도 제 방에서 한편의 포르노를 찍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 기분은 분노를 넘어 충격 그 자체였고 살면서 누가 그런 일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어지지 않아 몇 번을 다시 봤는데 아무리 봐도 제 아내와 장인어른이었어요. 제 아내와 장인어른도 깜짝 놀란 건 마찬가지였죠. 장인어른은 헐레벌떡 옷으로 몸을 가리더니 잽싸게 도망치고 제 아내는 그 상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자신이 그렇게 비참할 수 없었으며 더욱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저희 부부 침대 위에서 난리를 피웠다는 겁니다. 보아하니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은 게 그동안 내가 안 보는 곳에서 얼마나 나를 능멸해 왔는지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아내는 울면서 빌기 시작했지만 일단은 나가라고 했습니다. 잠시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손에 잡히는 대로 전부 집어 던졌던 것 같아요. 차라리 세상이 멸망해버렸으면 싶더라고요. 아무것도 떠올리기 싫은 마음에 며칠을 멍하니 지냈었습니다. 딸아이는 엄마 어디 갔냐고 자꾸 묻는데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며칠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내를 불렀더니 울면서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장인어른은 아내의 친아버지가 아니라 장모님이 재혼한 상대였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 아내의 어머니와 지금의 아버지가 결혼을 한 거였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하더군요. 상견례 자리에서 유난히 아버님이 젊어 보이고 아내와의 결혼이 유난히 순탄했던 일들이 전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그런 계획을 했는지 분노가 치밀었으며 도대체 언제부터 나를 속인 것인지 처음 만날 때부터 작정하고 만난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일부러 꾸민 일인지 너무 묻고 싶었지만 제 스스로가 더 비참하게 느껴지더군요. 그 와중에 아내가 하는 얘기가 더 가관이었는데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둘이서 같이 살다가 눈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질문은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두 사람은 자신들의 계획에 저를 이용했으며 저는 이 두 사람에게 철저히 속아가 보기 좋게 이용당한 것이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고 무슨 생각으로 결혼했으며 자식은 왜 낳은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더욱 뻔뻔한 건 장인어른이었는데 저더러 아내와 헤어져 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안 되겠다고 딱 잘라 말했고 그럴 일은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아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도저히 두 사람이 행복한 꼴은 못 보겠더라고요. 나중에 이혼을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지금은 이혼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울고불고 매달리고 난리가 난 상태이며 딸아이 때문에 이혼만은 할 수 없다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딸아이가 그렇게 소중했으면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죠. 도대체 저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로서는 답을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직 이혼을 하지 않는 것도 두 사람이 괘씸한 것도 있지만 저도 딸아이가 걸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엄마 없는 딸로 클 걸 생각하면 너무 불쌍한 것도 사실이며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 싶은 거죠. 지금도 하루에 수십 번씩 기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렇다고 아이를 엄마에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저런 여자에게 아이를 맡길 걸 생각하면 하루도 불안해서 잘 수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금 제 인생에 남은 건 제 딸밖에 없기도 하며 제 딸은 무조건 제가 키울 생각입니다. 그 여자를 용서하고 마치 없던 일처럼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을지 걱정인데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